안녕하십니까. 국제내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의 정경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한국인의 북두칠성 인식에 나타난 천하사상과 한국의 제천 전통에 나타난 천하사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한국인들이 인식한 우주의 근원적인 생명력으로서의 1기, 3기, 3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1기, 3기가 시작되는 우주의 한 지점을 한국인들은 이제 고대 이래로 주로 북두칠성 근방의 하늘, 북두칠성이 아니라 북두칠성 근방의 하늘로 인식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북두칠성 신앙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많은 북두칠성과 관련된 어떤 그런 뭐 유물도 있고 유적도 있고 아니면 이제 민속의 많은 민속 자료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북두칠성 자체를 뭐 신앙하고 기복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고대로부터 가져왔던 우주 생명력, 어떤 우주의 생명력 또는 우주의 근원적인 밝음에 대한 그런 인식으로서의 북두칠성 근방에서 시작된 생명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북두칠성에 대한 어떤 그런 형태로, 북두칠성의 형태로 그게 나타나게 되었고, 후대에 또 많은 한국인들은 그것을 어떤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생명사상을 바라보기보다는 단순히 북두칠성 신앙, 북두칠성을 신앙했고, 칠성신앙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자료를 보여드릴 것인데, 이제 그것은 단순히 북두칠성을 신앙했던 것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선도의 기철학과 관련한 어떤 1기, 3기의 어떤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북두칠성과 관련된 이제 유물 유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제 유물 유적이 화순 운주사에 있는 칠성바위, 칠청 석탑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이 이제 고분벽화입니다. 고분은 죽음과 관련된 이제 그런 죽음 문화를 알 수 있는 어떤 좋은 자료죠. 좋은 육사 유물입니다. 그 고대 한국인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고분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고분에는 많은 벽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천정화예요. 고대인들이 죽음 이후에는 하늘로 돌아간다는 귀천, 조천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벽화도 이제 그리지만 그 중에서 천정에 어떤 하늘을 형상화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천정화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제 천정화는 그 중심에 보면은 이 주변에는 1월이 있죠. 1월이 있고 그리고 중심에는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북두칠성이 두 개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에는 북두칠성이 있고 주변에는 1월이 있습니다. 1월은 음양을 상징을 합니다. 율려를 상징을 합니다. 중심에 우주의 1기, 3기의 생명력, 북두칠성 자리에서 시작된 우주의 근원적인 생명력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은 이제 해와 달로 상징화되는 어떤 그런 물질 세계가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대의 어떤 고분 벽화 속에서 보면은 항상 중심에는 북두칠성이 있고 주변에 1월이 있습니다. 1월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북두칠성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중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천정에 있었던 이유는 이제 그 무덤이 있으면은 그 석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자가 북두칠성 근방에 시작된 우주 생명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후대로 계속 이어졌어요. 이제 많은 북두칠성과 관련된 어떤 무덤 또는 이제 그런 유적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올려드린 자료는 안동시 서삼동 고분벽화입니다. 고려시대 때 이제 무덤인데요. 이 천정화에 보면은 보시면 중앙에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북두칠성이 있고 주변에 이제 1월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망자가 죽음 이후에 어떤 하늘로 돌아가는 성통과 공안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늘의 중심인 우주 생명력이 시작된 근원의 자리, 1기, 3기의 자리, 한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서곡리 권준이라는 인물의 무덤 천정에 새겨진 북두칠성화입니다.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천정의 중심에는 항상 이런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렇게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고구려 고분벽화의 천정에 보면은 북두칠성 대신에 이런 이렇게 이파리가 8개가 달려 있는 연꽃, 하늘 연꽃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불교의 영향이 아니라 이제 이파리가 이제 8개거든요. 그러면 항상 북두칠성이 있는 자리에 이파리가 8개 달려있는 하늘 연꽃이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북두칠성이 곧 하늘 연꽃이라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하늘 연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하늘 연꽃의 어떤 이파리가 꼭 8개라는 점을 유의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오른쪽에 올려드린 그림을 보면은 제가 앞 시간에 한국 선도의 삼원오행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구기형 표상이죠. 주변에 이제 8개의 갈래 그리고 중앙에는 이제 천부를 가지고 있는 구기형 표상에 대해서 보여드렸고 또 이것이 홍산문화 때부터 고조선 시대까지 이어져 왔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구기형 표상을 연꽃의 문양으로 표현을, 꽃잎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8개의 이파리를 가진 하늘 연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등식 관계를 여러분들이 추출해낼 수가 있겠죠. 북두칠성 이퀄 이 8개의 이파리를 가진 하늘 연꽃, 그리고 그것은 어떤 홍산문화 이래로의 그런 구기 표상하고 하나로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늘 연꽃 또는 이제 구기형 표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중심 자리죠. 우주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 중심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망자가 어떤 사후에 우주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북두칠성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하늘 연꽃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홍산문화 이래로의 어떤 그런 구기형 표상을 사용한다든지 그러한 형태로 똑같은 어떤 의미를 표현하였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인들이 한국사 속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북두칠성 관련 유물 유적들 또는 뭐 많은 전설들 또 이제 많은 그런 또 민속적인 자료들 그런 인식의 근저에는 이제 그 우주의 중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천하 사상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국의 제천 전통에 나타난 천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선도의 앞 시간에 삼원오행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이제 기철학은 결국은 이제 문화적으로는 제천 문화의 이론적인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론들이 그냥 이론으로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한국 상고 이래로 쭉 지속되어 내려왔던 그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어떤 그 제천 문화가 있어 왔고 제천당과 관련된 유물 유적이 있어 왔고 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뭐 동맹이라든지 연고라든지 그런 많은 제천의 또 문화 전통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이론적인 기반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도 이론 따로 뭐 한국의 역사 문화 전통 따로가 아니라 한국 선도 전통과 우리가 배워왔던 한국의 역사 문화 전통이 하나로 이제 긴밀히 맞물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선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 선도의
기철학이 기하학적인 전통이 잘 드러난 한국 선도의 제천은 그럼 과연 그 원형은 어느 시대로까지 소급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올려드린 자료는 홍산 문화에 등장하는 방형 또는 원형 또는 원방형 섞인 형태도 있습니다. 의 재단입니다. 다 3층의 형태로 있습니다. 3층의 방형 그리고 원형 또는 원방을 섞어 놓은 형태의 재단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후대의 한국 문화 속으로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한국에만 이제 그런 원형 재단이나 방형 재단이 이제 전통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만이산입니다. 만이산에 보시면 위쪽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방형입니다. 아래쪽은 원형입니다. 홍산 문화에서 등장한 재단 형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사례를 들자면은 태백산입니다. 태백산의 위쪽은 원형입니다. 아래쪽은 방형입니다. 홍산 문화에서 등장한 원방형 재단의 형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만이산의 어떤 제천단과 함께 태백산 제천단에 대해서 보통 일반인들이 인식을 할 때 이 중앙에 있는 이제 그 원방형 재단만을 인식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런 이제 중앙에 있는 원방형 재단 외에도 2개의 재단이 더 있습니다. 천지인 사상에 따라서 재단이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태는 대체로 방형입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제천 문화도 있어 왔고요. 원방형의 재단을 가진 전형적인 제천담도 있었지만은 그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제천 문화도 우리가 발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고조선 시대 때의 제천단으로서의 만이산 제천단 그리고 태백산 제천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라의 제천단, 신라의 제천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홍산 문화나 단군 조선의 제천단은 전형적인 원방 형태의 제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라의 경우는 이제 그런 형태적인 부분은 남아 있지 않지만은 그 용어 속에 또는 그 용어 속에 어떤 고대의 한국 선도 제천의 이제 원형적인 부분을 이제 읽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용어가 잘 남아 있습니다. 이제 신라가 보통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고조선의 유민인 이제 육부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만든 이제 국가로, 연맹 국가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육부 세력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세력이 컸던 이제 알평, 경주 이씨, 알평공, 이제 그런 알평 집안이 있는 이제 이제 일대가 지금의 경주의 동천동 일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육부 세력들은 각각의 또 중심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고대의 제천 문화 속에서 중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제 경주 이씨인 그 알평 집안의 그 알평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산이 이제 그 박바위였습니다. 박바위.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그 꼭대기에 가 보면은 이제 그 대가 있거든요. 대가 있고 이제 그 대의 이름이 광림대입니다. 빛이 내려오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우주의 생명력으로서의 1기, 3기와 어떤 그런 교류하는 형태였음을 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바위 같은 경우는 원방형 형태의 형태적으로 어떤 고대의 제천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서 아주 귀한 이름이죠. 고대의 어떤 제천 문화의 본질을 이제 지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 용어가 잘 남아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런 제천의 어떤 사례로서 들고 싶은 것은 이제 신라의 나정입니다. 나정도 제천 유적인데 좀 다른 의미에서 만이산이나 태백산 또는 이제 박바위 어떤 그런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나정하면은 이제 우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이제 신라 시대 때 소도이고 제천단 또는 제천을 했던 신궁자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 나정을 발굴을 해보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는 우물이 나올 것이다. 거기가 제천 유적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우물이 안 나오고 이런 그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맨 아래에 기원전 2세기에 이런 솥대가 나왔습니다. 겹겹이 이제 뭐 해자라든지 목책이라든지 그런 걸로 보호를 받고 있는 천주 솥대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위에 그걸 허물고 5세기 소지왕 때 신궁이, 원형 신궁이, 제천을 했던 신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7세기에는 다시 그 원형 신궁을 허물고 팔각형 신궁이 건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팔각형 형태가 있고요. 도면도도 있고, 아래 보면은 이제 지금 경주시에서 이런 팔각형 형태의 제천을 했던 신궁을 복원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복원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앞서서 이제 그 원방형의 제단 형태도 이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광림대라는 이제 그런 이름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은 이 팔각형이 주는 의미는 이제 우리 이 강의의 주제가 또 천하사상이지 않습니까? 천화 조천사상인데, 천화 조천의 의미와 관련하여서 특히나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팔각형이 이제 갖고 있는 의미는 제가 첫 번째 시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팔각형 신궁인데 그냥 팔각형이 아니라 중앙에 중심 기둥이 있거든요. 처음에도 BC 2세기에도 제일 중요한 뭐 딴 것보다도 이제 기둥이 있었죠. 그리고 원형 신궁 때도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둥을 타고 하늘과 사람이 연결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팔각형 신궁에도 이 중심에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둥 자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부분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왔던 그 부분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각형 신궁 잘 보시면 기둥 자리가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궁은 이제 구기형 어떤 그런 제천의기,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과 흡사한 형태죠. 그 구기형 제천의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중앙의 어떤 생명력으로서의 첨부 또는 뭐 1기, 3기 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그것이 팔각형 신궁과 그대로 이제 매치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기형 제천의기는 또한 구기형 하늘연꽃과도 이제 똑같다는 어떤 그런 등식이 성립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또한 북두칠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각형 신궁은 구기형 제천의기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한 구기형 하늘연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또한 북두칠성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궁에서의 제천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우주의 어떤 큰 기둥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 기둥을 어떤 매개로 하여서 신인아빌의 어떤 수행 문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어떤 그런 제천의 행위를 통하여서 결국은 사람은 결국 하늘에서 왔고, 그리고 어떤 하늘에서 왔고, 다시 이 땅에서 하늘의 어떤 그런 뭐 하늘에서 왔고 성통이죠. 그리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공안입니다. 그리고 다시 최종적으로는 하늘로 돌아간다는 천하의 사상이 이제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제천 유적들, 다양한 형태의 여러 형태, 하나의 어떤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제천 유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해보면은 하나의 공통적인 어떤 요소들을 발견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어떤 이런 그 우주의 근원적인 생명에서 모든 존재가 나왔고, 그리고 그 생명을 세상에서 펼치고 다시 최종적으로는 그 생명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어떤 천하 사상이 어떤 그런 제천 문화의 핵심적인 사상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한국의 천하 문화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